한 달에 200건이라는 주문이 발생하였고 객단가가 15만 원이면 매출액이 3천만 원으로 이렇게 바로 띄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거 누가 모르냐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객단가 4만 원, 5만 원 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왜 객단가가 낮은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내가 팔고 싶은 상품들 위주로 팔다 보니까 그게 대부분 객단가가 낮은 상품들로만 내 마켓에 뿌려져 있는 거죠.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저는 마켓을 한 100개 정도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100개 정도 마켓을 봤다는 게 매출이랑 실제 수익이랑 마진, 상품 숫자 그런 것들 모든 정보들을 저는 다 보고 이렇게 진단을 하다 보니까 잘 되는 마켓 그리고 안 되는 마켓 그런 것들을 한 10분, 15분 정도면 진단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잘 되는 마켓들은 이런 점들을 다 지키고 있더라. 그리고 안 되는 마켓은 이 부분에서 좀 부족하더라.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유튜브 영상 오른쪽에 보면 나중에 보기 이렇게 보관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보관을 해두셨다가 한 2번이고 3번이고 실천을 하실 때까지 계속 다시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영상을 제가 기획을 하게 된 계기는요, 얼마 전에 상품을 한 3,000개 넘게 올렸는데 매출이 안 올라온다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왜 그렇게 됐는지 진단을 좀 해보았는데요. 역시 몇 가지 부분을 조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이 부분을 놓치면 절대 안 되는데 설명을 해주니까 완전히 몰랐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영상을 기획을 했습니다. 제가 좀 자극적이게 제목을 이거 모르면 온라인 비즈니스는 하지 마세요 라고 강한 제목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소싱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싱 방법이 여러 개 많잖아요. 예를 들면 사입이나 위탁 또는 구매대행 중에서도 또 나뉘어집니다. 이거 상품을 수동으로 쪼개서 올릴 것인지 아니면 반대량, 대량 이렇게 방법이 쪼개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전략을 정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쭉 밀고 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그 소싱 방법에 대한 방향이에요. 수동으로 올리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상품 하나하나에 번역도 하시고 제목도 엄청 신중하게 짓고 그렇게 하는 걸 수동으로 올리는 방법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자, 그 방법도 상당히 좋습니다. 수동과 반자동의 방식의 차이점을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동은 상품을 한 100개 정도 올려서 10,000명에게 노출을 시키는 거고요. 반자동은 상품을 1000개를 올려서 10,000명에게 노출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겠죠? 100개 정도 올려서 10,000명에게 노출시키면 당연히 이 방법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동으로 가는 게 맞죠.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수동으로 100개를 올렸을 때 10,000명에게 노출을 시키려면 이 100개의 상품이 정말 적합하게 노출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도 잘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판매 가격도 세부적으로 10,000명이 들어왔을 때 구매를 할 건지,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정말 어떻게 꾸밀 건지,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세분화해서 마케팅을 해서 100개를 신중하게 올려야 합니다. 근데 100개의 상품만으로 10,000명에게 노출을 시키려면 초보자들에게는 꽤 어려운 방법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1000개를 올려서 10,000명에게 노출시키는 방식은요, 오히려 초보자들에게 훨씬 더 쉽습니다. 판매 가격이나 어떤 상품을 올릴지 그런 기본적인 틀만 잡아놓고 빠르게 많이 올리는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올리게 되다 보면 1000개 정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수동으로 할 건지 반자동으로 올릴 건지 먼저 방향을 채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동으로 올리는 방법을 채택을 하셨다면 상품의 키워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잡아야 될 것인가, 또는 100개의 상품이 10,000명에게 노출되게끔 하려면 어떤 상품을 정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르셔야 합니다. 하지만 반자동은요, 어떤 상품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큰 바운더리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1000개 상품은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들을 싹 다 하겠다.
어떤 카테고리는 구매 대행에 적합하니까 이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들을 하루에 50개씩 해서 30일 동안 1,500개 정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겁니다. 전혀 방법과 전략이 수동과 반자동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 중간 지점은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방법을 먼저 채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반자동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반자동으로 하는 게 초보자분들도 훨씬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반자동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다 보면 충분히 수동으로 타겟팅을 해서 상품을 올렸을 때 팔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수동으로 100개의 상품으로 10,000명에게 노출시킨다? 저는 그거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대량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올린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량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정말 짧은 시간에 1,000개가 아니고 막 10,000개씩 이렇게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량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비추천합니다. 솔직히 비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10,000개 상품을 전체 필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0,000개의 상품 중에서 지식재산권이나 또는 우리가 법적으로 팔았을 때 문제되는 상품, 그런 것들도 팔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송비 세팅이나 그런 것들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모든 상품들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적자 나거나 그런 게 정말 비일비재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지재권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올려서 문제가 돼서 저랑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대량으로 하시는 분도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메리트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우선 반자동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내가 이걸 지키고 있는지 한번 본인의 마켓이랑 매칭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상품 숫자예요. 많이 올리는 게 무조건 좋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매출과 업로드 숫자는 엄청 많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예로 들자면 전기톱이라는 상품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런 상품들이 잘 팔릴 것 같다고 해서 전기톱을 막 100가지, 150가지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톱이라는 상품은 제가 볼 때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10개 내외 정도만 올리면 내 마켓에서 전기톱 판매의 유료 고객들에게 충분히 노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가지 상품 유형 있죠. 그 상품 유형에 대해서는 10개 내외가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전기톱 이거 자체가 잘 팔릴 것 같으면 이걸 100개 이렇게 깔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전기톱이 아니고 휴대폰 거치대, 이거 잘 나갈 것 같아서 상품을 100개, 200개 깔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전체 마켓에 상품을 5,000개를 올렸는데 안 팔립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제가 상품을 한번 들여다보잖아요. 같은 유형의 상품이 100개, 200개 깔려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면 내 마켓에 5,000개라는 상품이 깔려있더라도 제 눈에는 2,000개, 3,000개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중복된 상품 유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2,000개, 3,000개 깔려 있는 것처럼 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죠. 좀 이해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품이 적당하게 다양하게 섞이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드리면 한 가지 유형의 상품은 10개 내외로 잡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 제목입니다. 상품 제목을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수동으로 올리거나 우리가 아마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이런 쪽 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수동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상품 숫자가 오히려 막 긴 것보다는 정말 깔끔 명료하게 올리는 걸 더 선호해요. 그런 것들을 SEO를 최적화한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수동으로 올리는 분들은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돼요. 하지만 반자동 방식으로 올리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목 정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을 지으실 때는 중복되지 않게 청크 단위로 올리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가정용 자전거 보관함 렉, 휴대용 렉, 이렇게 제목을 썼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서
중복된 단어가 두 가지나 나왔죠. 렉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왔어요. 이거는 렉이라고 어차피 소비자들이 한 번만 검색하면 내 제목에 한 번만 들어가 있으면 노출이 되어요. 두 번은 쓸데없이 들어간 거죠. 오히려 저는 이런 제목을 볼 때마다 공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용 자전거, 보관함, 렉, 거치대. 이 정도면 저는 중간 점수 주고 싶어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예시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예요. 왜냐하면요, 글자 숫자가 좀 너무 짧습니다. 반자동은 이렇게 반자동 상품을 올릴 때는 제목을 충분히 마켓에서 허용하는 내에서 어느 정도 길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용 자전거 보관함, 렉, 거치대, 보관대, 스탠드형,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단어들을 섞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정용 자전거 보관함 이렇게 쳤을 때도 나오고요. 자전거 보관함이라고 쳐도 이 상품은 노출이 되고요. 스탠드형 자전거 보관함이라고 쳤을 때도 이 상품은 노출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주는 사이트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는 제공해주지 않는 정보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즉, 경우의 수의 조합에 의해서 소비자들은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지었던 상품이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 보통 우리가 뭐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렉타주 이런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뽑을 때 자전거 보관함이라는 키워드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제공은 되잖아요. 그런데 조합된 경우의 수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화면에 표시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거의 한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가정용 자전거 보관함, 자전거 보관함, 자전거 렉 거치대, 자전거 스탠드형 거치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검색을 했을 때 모두 다 노출되게끔 제목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어, 청크 단위로 제가 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어마다 띄어쓰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검색할 때 보통 가정용 띄우고 자전거 이런 식으로 하겠죠. 또는 자전거 띄우고 스탠드형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띄어쓰기를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상품은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제목 지을 때는 이 두 가지만 충분히 숙지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90점 이상의 상품 제목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판매 가격이에요. 우리가 상품을 팔다 보면 판매 가격, 이걸 보통 객단가라고 하는데요. 객단가라는 건 전체 한 달 매출액에서 내가 팔았던 건수를 나누어 보면 객단가라는 게 나와요. 제 마켓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16만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마켓들을 이렇게 진단하고 검토를 해보다 보면 객단가가 4만원에서 5만원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 달에 200개의 주문을 팔았다고 쳐볼게요. 200개 곱하기 3만원 하면 주문 건수는 200건이지만 실제 매출액은 6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객단가를 조금 높여볼게요. 한 달에 200건이라는 주문이 발생하였고 객단가가 15만원이면 매출액이 3천만원으로 이렇게 바로 띄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거 누가 모르냐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객단가 4만원, 5만원 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왜 객단가가 낮은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내가 팔고 싶은 상품들 위주로 팔다 보니까 그게 대부분 객단가가 낮은 상품들로만 내 마켓에 뿌려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생활용품이에요. 뭐 이런 지금 눈에 보이는 화병, 이런 것들은 아무리 비싸도 4만원, 5만원 안쪽일 거예요. 즉 만원에서 5만원 이 사이의 가격 형성이 되는 상품들로 채우다 보면 내가 아무리 비싸게 판다 해도 5만원을 넘어갈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품 유형 자체가 대부분 5만원 내외일 거니까요. 펜션에 보면 야외 수영장에 그 사다리바 있죠. 그런 상품들은 한 번 주문 들어오면 15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품들 위주로만 꽉꽉 채워준다면 상품들의 객단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저는 객단가 높은 분들 중에 50만원 이렇게 되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 달에 한 200건, 300건 정도만 팔아도 매출이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팡팡 튀는 거예요. 객단가가 높은 상품 유형들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상품들로 내 마켓을 꽉 채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객단가가 정말 크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배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만 충실히 하시면 마켓의 질 자체가 완전 달라질 거예요. 자, 영상 도움 되셨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반응 좋다면 2탄 한번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통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